들이밀어야죠. 기대감이 전혀 떨어졌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우리 성과 낼 준비를 다 하고 있어 라고 하게 되면 빠르게 돌아가는 과정 쪽에서의 한 섹터란 건 맞습니다. 거의 139%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ESS가요? 예. 그러면 ESS 그렇게 많이 필요한데 우리 거 누가 많이 발주해서 좀 사가겠느냐? 수주가 관건이겠죠. 두세 개만 두루룩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 이민수의 경제토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오셨는데요. 2차전지 이야기 저희도 변함없이 하겠습니다. 사실은 2차전지가 지금 시장의 주도주도 아니다? 네. 주도주가 될 뻔하다가 네. 뭔가 이렇게 좀 자금 쏠림이 그러니까 이쪽까지도 물 막 들어오면서 순환매가 네. 팔락팔락거리면서 돌아갔었으면은 이쪽까지도 같이 끌고 갔을 텐데 네. 워낙 변동성도 크고 지수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선택의 문제죠. 얘도 좋고 얘도 좋고 얘도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가장 좋은 거로만 갈래라고 하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자연스럽게 물론 준비도 잘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선 약간 무겁다라는 게 지금의 네. 예, 인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시장에 지금 주도주냐 2차전지가 주도주라고 하기에는 네, 약하죠.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데 또 관심은 있고 또 저희 채널에서 2차전지를 계속 다뤘기 때문에 저희가 2차전지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네. 전쟁이 끝난다고 주가가 오르니까 뭐 오른 종목이 오늘은 많긴 하겠습니다만 2차전지도 강하게 올랐는데요. 네. 네. 고개는 들이밀어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낙폭 과대주고 예. 거기다가 이쪽 종목들이 그렇다고 뭐 지금 기대감이 전혀 떨어졌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기대감이 있죠. 네. 예, 하반기에 갔을 때 그래도 우리 성과 낼 준비를 다 하고 있어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시장 심리 때문에 위축됐던 거 빠르게 돌아가는 과정 쪽에서의 한 섹터란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체크해야 될 거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 두 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좀 대량의 2차 전지들은 아직은 뭔가 이제 풀릴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워낙 그 트럼프 대통령의 한방 보조금 거기에 크게 한번 맞았고요. 거기다가 장기 공급 계약들이 취소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위축되다가 그래도 우리 다 됐고 ESS로 승부 볼 거야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나오는 과정들이 이어가는데 이쪽들도 큰 변화가 없는 게 중국 같은 경우도 1분기로 보다 보니까 출하량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139%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ESS가요? 예. 그렇죠. 글로벌리 보면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이 있고 하니까 특별히 뭐 자기 내수 시장 캡티브도 그렇고 미국이 안 돼서 유럽 쪽이나 하게 되면 많이 늘겠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또 미국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예. 그런 쪽에선 그래 준비를 하고 있어. 안쪽들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그나마 EV 쪽은 유럽 쪽들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1분기 때 보다 보니까 그래도 두 자릿수 때 성장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저희가 진출한 뭐 헝가리나 이런 유럽 쪽의 진출이 좀 꽉 막혔던 부분들이 조금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실적에서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 흐름들과 함께 또 AI 데이터 센터 쪽이 이제 또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증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ESS 쪽에 한 축이 되는 과정들로 본다 그러면 이래저래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관점들은 높아지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신재생 싫어해라고 하지만 막상 태양광은 미국에서 지금 활발하게 지금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번 중동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많이 급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태양광은 설치량으로 보게 되면 미국도 만만치 않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늘어난다 그러면 뭐 풍력도 물론 풍력은 조금 좀 주춤하겠지만 그런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를 저장할 수 있는 ESS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과정들이다 한쪽에서 그러면 저희가 느껴야 될 거는 그러면 ESS 그렇게 많이 필요한데 우리 거 그러니까 중국 게 아니고 우리 거를 누가 많이 발주를 해서 좀 사가겠느냐라는 쪽들로 보게 되면 수주가 관건이겠죠. 수주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까지 작년에 미국에 작년 가을이었었죠. 미국에 13.3기가와트시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게 큰 겁니다. 이런 쪽으로 크게 한번 툭 나오고 그래야 주가가 그때 30만 원대 후반대에서 40만 원대 중후반까지 쭉 올라갔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처럼 그런 수주가 확보가 돼야 주가가 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수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보는데 이게 예상했던 만큼 또 그러니까 올해도 수주가 없느냐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근데 뭐 두 자리 숫자가 아니라 5기가와트시, 6기가와트시 그러니까 특히 한화 큐셀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미국의 빅테크 향한 미국의 에너지 기업 쪽으로 뭔가 들어가는 걸 더 쳐줄 준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왠지 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 쪽에서 다른 거 없이 수주만 한 큰 것들 5기가와트 정도 되는 것들은 두세 개만 누르륵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V도 최악은 이제 지나가고 네. 최악을 지났다는 건 어쨌든 이제 좋아질 일이 언제일지 모르는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네. 테슬라가 요즘 차 엄청 팔린다는데 국내에도 테슬라인데 좀 사셨나요? 하나만 사주십시오. 제 차가 어디 있더라? 예. 이 주차가 안 돼서 그냥 네. 걸어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EV 쪽도 기대감들이 이게 분기 실적이 좀 돌아 나오면 그죠. 네. EV도 올해는 아니지만 27년 그죠. 네. 내년 뭐 27년, 28년, 27년쯤에는 기대감들이 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또 엔트리 모델들이 유럽 엔트리 모델은 뭐예요? 엔트리 모델이 이제 새로 네. 이제 라인업을 만들면서 이거 우리 전기차 하겠습니다 하고 중지했다가 예, 다시 만들게 해서 초기 모델, 그러니까 아이오닉 1000 모델, 예. 그 다음에 아이오닉 뭐 5, 6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1000 모델들 예. 이게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럽 쪽에서도. 음. 근데 물론 중국과 경쟁이 되겠느냐? 음. 그거는 물론 관세를 막 때리다 보면은 그나마 유럽 업체 쪽에서는 자생력을 좀 보이지 않겠나라고 하는데 그거는 경쟁력은 중국의 경쟁력은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좀 모르지만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도 유럽발 쪽으로는 나갈 수가 있는 여력들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래저래 시장만 돌아서기 시작하게 되면 그리고 또 그걸 바라보는 리튬 가격들이죠. 리튬 가격들만 제대로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래도 숨통은 트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그러나 EV보다는 계속 말씀하신 게 ESS 그죠? 예. ESS 예. 말씀하십시오. ESS 쪽도 음. 그래서 그러면 다 잘 될 거야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또 하나 변수가 생겼습니다. 복병. 복병. 예. 복병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우리가 EV 쪽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면서 우리가 약간 이제 국내 기업들과 손잡았던 부분들을 이제 계약을 파기하고 뭐 하나 봤더니 우리가 하겠대요. ESS. 자체적으로 한다고요? 네.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유유 설비나 그 라인들을 ESS로 돌리기 시작하면서 지금부터 북미 쪽을 우리가 조금 좀 침투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는 GM이나 포드가 좀 강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근데 저희 식으로 본다 그러면 경쟁자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게 지금 준비해서 나오려면 시간 많이 걸릴 텐데라고 하다 보니까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경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거기 들어가게 되면 이제 관세나 아니면 그래도 자기네 걸 더 선호한다라고 했을 때 약간 좀 부담이 되는 건 있겠죠. 그렇죠. 그런 뉴스 때문에는 좀 센티적으로는 약간 좀 최근에 주춤했다라고 보는 것도 맞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이제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도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죠? 네네. 기존 EV를 하려고 이제 했는데 전기차가 안 되니까 그죠? 네. 조단위 계약했던 것들 다 파기하고 그죠? 본인들도 뭘 하지?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거를 찾으려고 하는 게 말씀하신 ESS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또 AI와 관련된 네.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지금은 이제 ESS가 이제 중심인데 ESS하고 데이터 센터 요즘 나오면서 또 BESS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네. BESS나 ESS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BES는 배터리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가 배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딴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칭하는 거고 네. 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가 BESS인데 우리는 네. 그냥 다 ESS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하나 더 붙으면 네.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냥 ESS이고요. 네. 네. 그러면 ESS가 실제로 시장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네. 계속 이제 성장세가 전기차 훼손된 부분을 상회할 수 있을 정도로 커질 수 있느냐, 네. 그죠? 네. 일각에서는 좋아지는데 양이 달라, 규모가 그렇죠. 달라, 네.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일단은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네. 양적인 측면은 음,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음. 네, 그 정도는 안 되고 이제 실적을 보강하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음. 또 두 번째는 수익성인데요. 네. 수익도 그만큼 안 됩니다. 3원계와 그리고 또 LFP로 꾸려지는 ESS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차이는 있습니다. 그만큼 단가나 아니면 또 물론 이게 범용 기술 쪽에 이제 가깝게 돼버리다 보니까 LFP 쪽들은 그래서 GM이나 포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장벽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게 이제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일단 어떻게든 캐중 구간을 돌파하면서 성장의 세를 다시 이어가겠다고 한 쪽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예전에 바라보고 있던 전기차가 이렇게 끌어갈 거야라고 했던 부분들은 약간 좀 위축이 되는 거고요. 네. 차라리 여기서 만약에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EV가 산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열심히 테슬라가 이제 스페이스X 잘 상장시켜서 나는 이제 머스크 경이죠. 네, 머스크 경. 네, 네, 네. 네. 내 재산은 경단위야. 그래서 네. 머스크 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여차하면은 내 돈 가지고도 투입해서 뭔가 사업을 꾸릴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로보택시 있죠. 네. 예, 로보택시가 진짜 요즘 들어서 이제 속속 들여서 유럽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이제 승인 받기 시작하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커지는 과정들이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또 무인 FSD가 탑재된 로보택시의 기능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전기차를 좀 더 레벨업 시키는 과정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또 기대해 볼 요인들은 있다고 봐야겠죠. 네. 네.